안녕하십니까. 종치면 나타나는 남자 서울 중고차TV 장안오토랜드 허사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중고차 사기 썰에 대해서 몇 분 풀었는데 반응이 조금 어떤 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저 때문에 중고차 사기에 당하지 않았다, 이런 분은 댓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도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삼아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 중고차 사기의 원조는 누구인가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바로 송혜교 배우하고 비슷했던 정가은이라고, 이 여자의 전남편, 지금 현재 작년인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 중고차 사고난 차를 사기치는 수법, 요걸로 해서 5년간 형을 살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2년간 돈을 벌어서 정가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또 정가은을 이용해서 투자를 받아서 또 자동차 관련 걸로 똑같은 걸로 해서 사기를 또 맞다가 정가은이하고 이혼하고 지금 현재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사기, 금액 대비 원조, 바로 김유지입니다. 정가은이하고 결혼을 15년도에 결혼했고요. 19년도에 이혼한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에 관련한 대한민국 금액 대비 1위 원조 사기꾼. 1차, 2차로 했는데 1차를 터뜨리고 나서 2차 때도 또 투자자들을 꼬셔서 또 하는, 저도 이 사람이 사기 수법도 알고는 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저희는 리스사들도, 그리고 사기꾼 이런 공업 자동차 차대번호를 이용한 니스 지원받는 재고금융 지원도 인전 캐피탈사나 니스사 그런 금융사들이 서로 공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기는 이제 안 되는데, 이 김유진이라는 사람은 이걸 2차례나 성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존경스러운 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사기꾼은 체질이 아니라서 못했는데, 이게 원조고 그게 발전돼 나가서 지금의 전세카 사기. 이서진 배우를 이용해서 전세카 아시겠지만 발달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선 이 김유진이가 사고쳤던 전손 사고난 차 영상을 중간에 하나 껴 넣기 위해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유진의 사고난 사고난 차들을 중간에 영상을 끼기 위해서 저희가 왔고요. 그럼 김유진이가 사고를 어떻게 쳤냐? 2000년대 초반 페라리 이런 오픈카들, 페라리 차들 같은 경우 사고난 차, 외제차들, 그때 당시 외제차들 로망이 지금보다 더 심했죠. BMW, 벤츠 2000대 초반 이런 차들 같은 경우 몇 대 없지만 보험사에 사고난 것만 보상해주는 사람들과 보험사 한 10군데에 다 섭외를 다 해놓으면 사고난 차가 어디 공업사에 갔다, 벤츠,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 유명 고가의 슈퍼카들이 어느 공업사로 가서 고객이 보험 처리로 다 전손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런 정보를 김유진은 다 알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도 도난 차들 같은 경우 회수하게 되면 삼성화재나 현대 해상보험에서도 도난 차들만 또 따로 매각하고, 이런 중고차 업자들을 불러서 도난차 따로 매각하고 전손차 따로 매각하고 했는데, 김유진은 요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사고난 차를 조금 더 큰 거기 가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조금 더 가져오는 거예요. 왜? 전손차라는 거는 사고가 앞뒤로 그냥 반파가 된 건데, 포르쉐 같은 경우 1억짜리 차를 전손난 차 같은 경우 2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업사, 지금 현재 성수동에 있는 공업사로 유명한 대림 창고라든지 어니언 카페들, 그 카페 골목이 옛날에는 그게 다 대한민국 공업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카페 거리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업사들이 하나하나 하나씩 빠져나고 그곳에 커피숍이 생긴 게 대림 창고, 그 다음에 어니언 카페, 지금도 막 카센터 공업사에 커피숍이 막 유명한 커피숍이 들어오는 장소, 이게 바로 유명해졌던 겁니다. 근데 이 김유진은 여기서 전손차를 사갖고 와서 그냥 사고 고치고 팔고, 사갖고 와서 고치고 정상적으로 고치고 중고차로 팔면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외제차를 타고 어디 친구들 동창 모임 가면 야 나 명퇴했는데 야 나 너하고 같이 중고차 좀 하면 어떨까? 뭐 내 돈 좀 갖다 쓸래? 이런 것처럼 저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제안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김희준은 저보다 더 큰 차만 사고 난 차만 했으니 더 보기가 좋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외제차를 하는데 김희준은 더 큰 슈퍼카들만 전문적으로 사고 난 것만 떼와서 공업차에서 고쳐서 팔고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한 단계 뛰어나서 이 차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막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내 돈으로는 한 대밖에 못하고 두 대밖에 못하는데 투자자가 붙으면 네 대, 다섯 대 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기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하면 더 빨리 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100만원 벌었으면 또 내일도 100만원 벌 줄 알고 투자자 유치를 차 하나, 슈퍼카에 투자자를 한 명을 모시면 이건 정상적인 투자인데 슈퍼카 하나에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10명까지 투자자를 모시면 그거는 9명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바로 김유진이가 터뜨렸던 사기 수법이 이 수법이에요. 하나의 차를 내 돈 하나로 하고 다른 차는 투자자 한 명을 모시면 이건 정상적인 거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욕심이 나다 보니까 한 차에 막 10명씩 투자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투자자들은 한 번씩 정상적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김유진 돈 벌어준 사람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거죠. 한 대 있던 게 10명 팔리기 전 다른 차 한 대를 또 10명 이런 식으로 불어나게 되면 차가 빨리 팔리면 되는데 차가 묶여버리는 순간 나머지 투자자 9명은 내 돈 언제 줘? 뭐 이자라도 줘? 이러면 김희준은 다음 차의 투자자들한테 이 사람들의 이자만 메꾸는 겁니다. 원금은 밀려가겠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터트린 금액이 몇백억이라고 해서 김유진이가 5년형을 갖고 교도소에 갔다 온 거죠. 갔다 와서 이걸 또 2년간 해먹었고 다시 정가은하고 결혼하게 된 건데 제가 그때 성수동에 있던 그 공업사가 퍼즐이라는 공업사였을 거야. 지금 저도 그 공업사 유치를 아는데 저 역시 삼성카드 있을 때 리스트에 있을 때 사고가 뻥 났는데 어떤 회사였까 했는데 공업사 성수동인데 와 이건 반파됐는데 이걸 공업사에서 인수해? 그런 식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가져가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치고 시세가 1억이면 2천에 사서 7천에 파는. 그럼 정상적인 차보다 3천 사니까 소비자는 싸겠죠. 그런 식으로 재미를 본 게 김유진인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차를 쭉 투자를 받아서 사기치는 수법으로 간게 생긴 겁니다. 펀딩을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한 차에 10개씩 받으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아류작이 또 생긴 게 뭐냐면 이선진 광고로 2년 전에 이서진이가 원카라는 전세카로 나왔습니다. 저희 장안오토랜드에 딜러가 한 10몇 명 있는데 이 전세카가 나왔을 때 우리 다 모여서 이런 말 했어요.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100% 터진다.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터지잖아요.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이 차가 사기를 안 치고 정상적으로 장사했던 딜러들은 이거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할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리스를 딱 보면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소비자의 돈을 땡기고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3년 후에 나 몰라라 하는 형식이라는 걸 솔직히 저희들은 알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서진이가 광고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고 은행에서 50%까지 담보를 잡아주니 그 차에 대해서 혹하게 되겠죠. 근데 차를 알고 차를 팔아본 우리들은 이거 언젠간 터진다. 그래서 이서진이 광고를 이용한 원카가 작년 초에 부도가 났던 거죠. 아직도 네이버에다가 원카 피해자 소송 이러면 아직도 원카에 대한 돈의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고 신차도 똑같아요. 새 차도 너무 싸고 월 렌트료가 싸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월 리스료가 이 차는 10개 리스사가 대부분 100만 원이 넘는데 어떤 특출난 회사만 월 리스료가 딴 데 리스사람 110만 원, 120만 원 나오는데 딴 리스사만 70만 원 해준다. 50만 원이 싸다. 그럼 무슨가의 함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리스사 중에 월 리스로 가장 비싼 데가 대표적으로 삼성카드예요. 왜 삼성카드는 비싼 이유냐면 이런 리스크에 대한 걸 부담감을 갖는데, 리스사를 잘못하거나 렌트를 잘못하면 1년 후에 보험할 때 보험 가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렌트카사가 빵 사고가 터지면 보험사들이 보험을 다, 그 렌트카 다 보험 가입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렌트를 냈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무보험으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렌트사가 사고 터져서 자기가 그 보험료가 100만 원 내던 게 300까지 낼 수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운영 삼성, 그다음에 현대캐피탈 이런 데는 월 리스료가 비싼 겁니다. 왜? 싸고 좋은 건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도 서비스의 측면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리스료가 좀 딴 데보다 비싸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캐피탈도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피를 최대한 줄이면 최대한 금액을 맞출 수 있고, 건실한 리스사도 좋은 리스로 가격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신차 장기 렌트카 비교 견적 서비스예요. 그것도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월 평균 리스료도 가장 비싼데 사기꾼이 운영하는데 이걸 버리고 평균타를만 가주면, 그게 평균타 했을 때는 회사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의 사기썰, 대한민국 원조 자동차 사기꾼은 누구다? 정관이 전 남편 김인유이다. 이 사람이 해먹은 돈 지금 현재 미국으로 2차 피해를 주고 또 미국으로 토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이제 2차 때는 김인유이가 사기쳤던 거는 뭐냐, 차를 리스로 판매를 했는데 이 서류를 리스사가 10개면 이거는 사람 표시고, 이거 10개의 리스사가 있으면 리스 서류를 10군데 다 집어넣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지금은 안 됩니다. 왜? 금융사들끼리 호환이 되니까요. 제가 삼성카드 다녔다고 했지만 삼성카드 월 이용료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오늘 서비스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날 가서는 서비스가 안 돼야 되는데 CD기가 다른 곳에 가면 또 1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은행사나 카드사의 통보가 D+2일 통보였어요. 그럼 통보 가기 전에 또 딴 카드 가서 그 다음날 또 받으면 또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100만 원인데 연체되는 사람은 나 서비스가 100만 원인데 니네들이 나 400 땡겨주니까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닌 변명이지만, 카드사는 당신 서비스 100이면 구두상이 약속 그 100만 써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썼으니까 당신의 주책사유라고 해서 돈 회수하는 게 됐었죠. 사실 저도 삼성카드 카드사 다녔지만 이거 카드사도 여기서 100만 원 받고 여기서 받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금융사끼리 서로 이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니 일단 영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거를 하자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망했던 게, 삼성이면 삼성캐피탈이 망했죠. 아론이라는 서비스로 했다가 삼성캐피탈은 지금 망해서 없어졌고 삼성카드에 합병됐죠. 똑같이 그때 당시에 LG카드 어떻게 됐습니까? 묻어났어요. 이빠이 돈 뿌렸다가 묻어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신한은행에 합병됐잖아요. 결국은 대기업도 이렇게 망하는데 이런 아류작들 있잖아요. 아류작들. 리스하면 50%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규모 렌트카 회사. 소규모 리스라는 이름만 달고 리스 회사 아닌 사람이 회사명만 리스로 붙여서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아류작의 사기꾼들은 렌트카 회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월 리스로 몇십만원 들내려고 하다가 원금, 자기가 맡긴 보증금도 못 빌려 쓰는 겁니다. 지금 뭐 롯데 렌트카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최초로 렌트카인데, 최초였지만 예전에는 보증금이 살아있는 건데 월 리스가 싸. 그래서 누가 연예인 통해서 제일 싼 대출 신차장기 렌트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알고 그 보증금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기 때문에 3년 후에 보증금 주세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다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월 리스로가 싼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그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영업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 리스로가 싸다, 월 렌트로가 싸다,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고차를 하고 있지만 신차도 지금 판매도 하고 리스사를 삼성카드 리스팀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맞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기, 대한민국 원조 사기 김유진, 그리고 원카, 이서진이 광고했던 원카, 이런 아류작들이 나왔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하고, 지금도 이런 아류작들 상당히 많아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저도 네이버 밴드 카페 운영인데 제 고객은 100명 정도인데 사기 밴드들이 고객이 10,000명, 10만 명이에요. 내용을 보면 리스너를 30% 지원해주는 회사를 차려놓고 지원해준다는 걸로 해서 신차를 팔고 있어요. 저는 이거 분명히 터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썰을 풀었던 이유가, 제 친구도 이런데 이용하려다가 저한테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걸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이런 소규모 그냥 이름만 니스 회사에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 맞고 공증받아, 그 공증 지금 지난 영상 때 공증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리스로 사기치는 경우, 그 다음에 할부로 사기치는 경우, 신차 장기 렌트카로 사기치는 이런 아류작들이 많다는 거. 원조 이렇게 내려왔다가 파생, 원카, 리스 원조, 허위 매물, 사기 매물,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단어로 사기치는 또 아류작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아류작들이에요. 앞으로 덜덜이 작업도 여기서 나온 거고, 앞으로 어떠한 또 리스 금융 사기로 이렇게 소비자를 어떻게 피해를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제가 이제 계속 사기 썰을 푸니까, 이거 무서워서 차를 사겠냐, 무서워서 중고차 사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재미로 하는 거지만 재미로 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는, 사기꾼은 단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큰 입으로 해가지고 중고차 못 믿는다, 신차 계약 딜러들한테 사기 맞는다, 제가 영상도 이거 영상 끝나도 또 다른 상담 전화 연결을 해드릴 게지만, 자꾸 제가 이렇게 썰을 걱정되는 게,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가 더 많고요, 사고 안 치는 중고차 딜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전국에 있는 차를 제가 다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물어보고, 아시는 분이 없으시면 저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리스 계약할 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돈은 리스사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영업사원이 돈은 이쪽 리스회사에 넣어주세요 하는 이런 말도 표현도 안 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제안을 받으시면 그거는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저한테 차 안 해도 답변 다 해드릴게요. 저한테 차 안 사셔도 이 차 봐드릴 수 있고요, 시세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사기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미로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 정가은이 전 남편이 이런 사기썰을 해드렸다는 얘기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상담 전화 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기썰 정리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 또 현장에서 중고차 시세 알려드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 서울 중고차 TV 허사장 장안 오토랜드에 운영 중이고요. 신차가 됐든 신차 장기 렌트가 됐든 리스가 됐든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중고차 매매할 때도 제 전공이니까, 자동차 전공이니까, 그냥 저한테 사기를 많이 알아서 사기꾼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꼭 이 점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번만 키워 주십시오. 사기꾼이 더 많은 구독자를 보면 속쓰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가 아니고, 예. 잠시만요.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네. 저 어저께도 사장님도 대충 제 분위기 감지하셨듯이,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본인이요? 아니, 제가. 삼촌이라면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무슨 삼자 사기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자 사기요? 네.
삼자 사기가 그래서- 뭐예요? 삼자 사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제가 그 사장님 뭐 이렇게 앞에서 뭐 귀찮게 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 좀 미리 좀 알아주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이 네. 사장님한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가 제가 지금 가장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이 전화를 와서 네. 아니야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차를 네네. 판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사장님이 저한테 아는 형님이라고 사촌 형이라고 했듯이 그 사람은 사촌 동생인데 네. 사촌 동생인데 차를 그 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차에 대해서 매매하는 걸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사촌 형인데 좀 도와주려고 가격 좀 알아본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